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그동안 참여했던 김규현 변호사 한동안 모습을 안 보여서 어디 가셨나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혹자는 특검에 들어갔나, 특검에 들어가서 맹활약하실 만한 분이죠. 자, 김규현 변호사님, 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수고 많이 했고 돌아왔습니다. 김규현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셔서 뭐 하셨어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예, 국정기획위원회는 뭐 하는 데냐면 네. 우선 저희가 대선 때 공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 부분을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정책으로 실현을 해야 되니 네. 그런 거에 있어서 5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국정 과제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아마 김규현 변호사님이 하신 역할은 검찰 개혁과 유관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까? 예, 그것도 맞습니다. 제가 이제 검찰 개혁 부분하고 예. 해병대, 박정원 대령이랑 최해병 사건 아하. 그리고 이제 방첩사 개혁. 오. 네, 그리고 이제 해병대를 뭐 준사군 체제로 개편하는 그런 방안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로 좀 활동을 했습니다. 아, 윤석열 시대의 그 적폐, 대표적인 적폐가 내란인데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어떤 대못을 받는 일을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김규현 변호사님께 이 최해병 특검 관련해서 이 문제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있는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일단 그 혐의자 축소, 수사 기록 회수, 재검토, 외압의 키맨으로 꼽히는 이분 이름이 유재은 법무관. 그렇죠. 예. 유재은 이 양반 소환이 됐어요. 어떤 수사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글쎄요, 그분은 이제 예전 사건 초창기부터 박정원 대령한테 직접 전화를 굉장히 많이 해서 네. 혐의자를 빼라.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외압을 굉장히 많이 가했던 분인데요. 네. 이른바 그 기록 회수 회의라고 있습니다. 예, 예. 네, 8월 2일 날 기록이 이첩됐을 때 경북경찰청에서 그 기록을 찾아오는 회의를 국방부에서 했는데요. 그때 이제 차관, 뭐 법무관리관, 김동혁 검찰단장, 뭐 기획관리관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압부터 해서 기록 회수까지 모든 것에 다 관여를 한 사람이고. 정말 키맨이네요, 말 그대로. 그렇죠. 대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사실 입을 열면은 뭐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진술이 다 가능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식으로든 자기는 손톱 하나만큼도 피해를 보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외압이 아니라 자기가 했던 것들은 전부 이제 법적으로 정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해왔던 사람인데 유재현 씨가 또 특검이 변호사기도 되고 해요. 나서 그렇죠. 그리고 특검이 되고 나서 조금 스탠스가 바뀌었다. 아, 그래요?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신뢰하기가 어렵다. 아하. 왜냐하면 그 사람은 원래 문재인 정부 때 임명이 됐던 글쎄 사람입니다. 말이에요. 그당 상당히 우리 시민사회나 뭐 이런 민주진영에서도 추천을 많이 해가지고 법무관리관이 된 사람인데 윤석열이 당선이 되고 나서 바로 스탠스를 바꿔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에서 시키는 걸 다 하게 되죠,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 박쥐 같은 사람입니다. 그 지금 이 사람이 진술하는 것은 그 의도가 진실을 규명하는 게 아니라 늦었지만 이 최해병의 넋을 위로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보호가 최우선인 사람이다. 그렇죠. 물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자기 윗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팔아넘긴다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이제 불리한 얘기는 안 한다. 그렇죠. 좀 선택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막에서 유재인이라고 나왔는데 유재은입니다. 여러분들께 정정 말씀을 드리고요. 자, 조태용도 윤석열이가 경로했다. 사실은 이 사건의 출발점이 윤석열이가 경로해가지고 임성근이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징계하지 말아라. 여기서부터 이제 최해병 사건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윤석열이가 경로했다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지금 2명 빼고 다 인정했습니다. 그 2명은 윤석열과 김용현이죠. 윤석열하고 김용현입니다. 예. 그 사람들이 인정할 리는 없을 것 같고. 예. 뭐 문제가 없죠. 나머지가 예. 다 인정을 했기 나머지가 때문에. 다 인정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이제 진실이 된 것 같고요. 그 그렇습니다. 다음 수순은 뭡니까? 사실은 지금 이 특검을 바라보는 분들이 조금 아쉬워하고 있는 대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란이나 김건희 특검은 지금 이제 사람들 상당수를 지금 구속을 시키면서 성과를 글쎄요. 올리고 있는데 오늘 저 한덕수도 해병- 구속할 기세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해병 특검은 근데 아직까지 구속된 사람이 없습니다. 음. 물론 많은 진실을 밝혀내기는 했지만 네. 예, 구속된 사람이 없어서 물론 이제 구속이 뭐 무슨 꼭 반드시 돼야지만 그 성과가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그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예, 이제 외부에서 보기에 이제 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서 좀 아쉽다라는 평가가 좀 있는데요. 네네. 예, 그렇지만은 그런 점도 있습니다. 해병 특검에서 진짜로 구속시켜야 될 사람들이 이미 다른 건으로 다 빵에 가 있어서. 예, 조금 이제 시킬 사람이 별로 없다. 뭐 이런 성과- 부분이 성과가 있기는 하죠.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이미 다 예. 구속이 돼서.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사실 굉장히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 것도 해병 특검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진실 많이 경로를 사실상 예. 진실로 만든 것만 해도 이건 대단히 큰 성과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김계환이나 임성근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김계환은 지금 영장이 한번 기각이 됐고요. 글쎄요.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이래가지고. 예. 근데 사실은 지금 그것이 좀 딜레마죠. 네. 김계환이나 임성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적극적으로 좀 출석을 잘 하고 있고, 네. 예, 관련된 증거가 지금 많이 확보된 상태여가지고, 예. 그 기준으로만 판단하면은 구속영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지금 상당하다. 수사에 협조하고 예. 있고 이러니. 예, 그렇지만 뭐 수사에 협조한다기보다는 이제 부르면 나오니까 나와서 뭐 진술 거부하고 뭐 거짓말을 하고 막 이런 건 별개로 하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지금 사건 초기였으면 이 사람들은 쉽게 구속이 됐을 겁니다. 아하. 그렇지만 지금 시간이 거의 2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네. 2년 넘게 시간이 지났는데 2년 동안 이제 그래도 많은 증거가 확보됐고 2년 동안 이 사람들이 도망은 안 갔잖아요. 네, 이런 네, 것 네. 때문에 지금 구속영장을 하게 되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데, 예. 예, 그것이 지금 해병 특검의 좀 딜레마가 아니겠나. 그 예. 임성근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막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구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다 이런 평가도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임성근은 이제 뱀 같은 사람이어서 거기다 지금 자기 확신범이에요, 이 사람은. 예, 이미 자기의 변명거리나 자기의 예. 어떤 논리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해가지고 이제 자기 세뇌가 완성이 된 사람이에요. 지금 하는 마인드 말을 컨트롤이 들어보면. 됐구나. 예. 예, 이 사람이 이제 앵무새처럼 하는 말이 자기한텐 작전 통제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책임이 없다라는 네. 것인데 그것이 이제 일반인이 보기에는 무지하게 뻔뻔한 말이고 예. 정말 매우 쳐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그거를 이제 법적인 논리로 자기는 자꾸 들어가서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걸 감수하고. 네. 근데 사실은 이 사건에서 작전 통제권이 있고 없고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법적으로도. 예. 예, 왜냐하면 이건 직권남용 사건이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이거든요. 네, 네, 네. 예,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에서는 직권, 작전 통제권이 있고 없고는 사실 요건이 아닙니다. 네. 예, 과실이 있냐 없냐를 네.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끊임없이 자기는 작전 통제권이 없었다는 말을 계속 반복해요. 이건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법률 조언을 많이 들은 모양입니다. 예. 그런 것 근데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 특검의 그 성패는 왜 윤석열, 김건희가 임성근을 이렇게 비호했느냐 하는 점인데요. 네네. 그 중간에 이제 중간다리 역할로 이종호라는 사람이 또 있고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좀 규명될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더 힘내주기를 많이 바라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지금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네. 사실 뭐 녹음이 있거나 막 네.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예. 물론 그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통화 내역이나 이런 것만으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임성근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평소에 성품이나 뭐 이런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전방위적으로 구명 로비를 했을 것이다가 정설이에요. 예. 왜냐하면 자기가 진급할 때도 그랬거든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한테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했어요. 하물며 진급할 때도 그런데 자기가 지금 위기에 처해가지고 잘리게 생겼는데 네. 예,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세계 루트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네. 그 외에 루트가 더 있을 수도 있다. 아하. 예.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도 김건희가 가장 강력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김건희한테 그렇게 매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리고 사실 처음에는 이제 윤석열의 그 800에 7070 네. 그 통화만 위주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지금 요것은 뭐 이제 일설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특검 예. 쪽에서 예. 추가로 확인된 것에 따르면 김건희하고도 네. 통화한 내역이 있다. 임성근은 아니지만 예. 관련자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800에 예. 7070으로 윤석열이가 그 이종섭하고 통화한 거 말고 김건희가 그 임성근 관계자하고. 로비를 위해서 그 직접적으로 통화한 뭐 정확하게 뭘 위해서 통화했는지는 모르죠. 어쨌든 통화했다는 것만 나왔으니까. 아하. 예, 그 경로를 한 날, 예. 7월 31일이죠. 예. 그날 이제 800-7070이 이종섭하고도 통화를 하고 예. 주진우 현 의원, 예. 국민의힘 의원, 그 당시 예. 법률비서관이었습니다. 예. 이 사람이 김건희에 대한 리스크 대응을 담당했었어요. 대선 때. 예. 김건희하고 아주 친하죠. 이 사람하고도 통화를 하는데 추가로 지금 이 사람이 김건희하고도 그날 통화를 한다. 주진우하고 김건희가 그날 통화를 했다. 7월 31일에. 예. 오호. 두 번이나. 예, 두 번이나. 두 번이나. 그리고 상당히 장기간 통화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겠는가? 네. 무슨 이야기를 했겠는가 이게. 네. 알겠습니다.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 뻔뻔한 주진우가 그렇게 김건희하고 장시간 통화를 했다. 임성근이가 이제 징계되느냐 마느냐 이 고비에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주진우가 진술할 것 같진 않은데 다른 여러 증거를 통해서 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계속 수사가 이어져야죠. 예. 그 이종섭하고 김계환이가 입을 열 가능성은 있습니까? 현재? 저는 가능성이 이제는 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경로한 것 자체는 예. 이제 뭐 인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대통령을 더 이상 뭐 보호하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이제는 좀 담담히 자기들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를 좀 털어놓지 않을까. 그래요. 김재환하고 이종섭의 입을 여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이다. 뭐 이런 거죠. 당신이 입을 열고 진실을 밝히면 그 죄의 무게를 줄여주겠다. 그러니까 처벌의 무게를 줄여주겠다. 이런 걸로 딜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말이죠. 본인들은 이제 그런 걸 좀 기대하지 않겠어요? 예. 그 기대감을 한층 그 높이는. 로비를 했던 관련자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봐도 되겠네요. 예. 저기 종교 지도자 김장환 목사, 이영훈 목사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현재 진척 상황이 어떤가요? 일단은 임성근, 김계환이 두 사람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김계환도 기독교인입니까?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임성근이 투스타까지 진급한 것이 김계환의 어떤 덕 아니냐.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굉장히 선호했다더라 해병대 사령관이.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뭐 지금 임성근의 로비 경로나 이런 것들을 추적해 들어가다 보니 임성근 쪽에서 상당히 이제 목사라든가 뭐 부목사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촉한 것이 있어서 거기까지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김장환 목사 압수수색까지. 그런데 이제 압수수색, 사무실이랑 주거지에 대해 직접 쳐들어가는 압수수색 영장은 아무렇게나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닙니다. 법원이 또 발부하잖아요, 또 그거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유명한 종교 지도자에 대한 압수수색이다.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그 영장이 나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상당한 그 사실관계가 소명이 됐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장환 목사나 뭐 이런 이용훈 목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정황이 있다라는 거여가지고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뭐 수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네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뭐 여기에 대해서 뭐 그냥 뭐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을 압수수색을 하냐 이렇게 반발을 하는 기류가 있던데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것이고. 되는 거죠. 그거는 당연히. 예, 다만 제가 아쉬운 것은 예. 제가 작년에 네. 그 국회나 이런 데서 계속 기자회견하면서 빨리 해야 된다. 통신 기록이 사라진다. 글쎄 말이에요. 예, 라고 제가 계속 강변을 했었어요. 예. 지금 상황이 약간 제가 우려했던 그런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아하. 주진우까지 통화한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 김장환, 이용훈 목사 이런 사람들 통화한 게 나왔다고 지금 보도되고 있죠. 예. 그렇다면 원래 수사의 기본은 ABC는 그 사람들이 나왔으면 그 사람들의 통화 내역을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예. 근데 이게 지금 1년이 지나서 다 삭제된 거죠. 아하. 예, 그러니까 더 뻗어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 된 겁니다. 네네네. 이래서 제가 빨리 해야 된다고 한 건데 아하. 이게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더 파고들 여지는 있죠. 결국에는 이제 진술에 의존을 해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입을 열어야 되고, 네. 그래야 돼서 상당히 수사의 난이도가 좀 올라갔다. 예. 그래서 뭐 해병특검 관계자들의 고민도 아마 이 지점에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는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임성근은 현재 교도소 담장을 지금 걷고 있는 중입니까? 네, 임성근은 지금까지 보여왔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도 네. 뻔뻔하지 않습니까? 정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유죄가 인정되면은 네. 저는 실형이 안 나올 가능성은 이제 글렀다. 임성근 선처를 받긴 글렀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까지의 태도를 보면. 네. 네. 그러니까 뭐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좀 적다고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 안 될 수는 있겠으나 네. 이 사람은 빼박으로 이제 유죄가 나올 것이고, 네. 그렇다면은 뭐 결국에 윤석열이 갔던 그곳의 맛을 본인 스스로도 이제 보게 되지 않나 네. 하는 것이고, 그렇게 임성근이 이 사건에서 가장 최초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그 사람을 단죄하는 것이 네. 우리가 해병특검하는 이유는 이 병사의 억울한 죽음 이런 네. 것들이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거라 생각해요. 부당한 외압을 가한 그렇죠. 윤석열 김건희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당연하죠. 이제 예. 첫 번째가 그 부분인데, 네. 최해병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은 그 책임 있는 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네. 단죄하는 것이 선행돼야 되고, 그것이 임성근에 대한 처벌이 먼저다. 1번이다. 이거고, 이제 2번이 그러면 그 임성근을 처벌하지 못하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 네. 왜 그랬냐? 네. 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외압 관계자들, 윤석열, 김건희를 정점으로 한 이 사람들을 단죄하는 것이 되겠죠. 네. 그리고 3번, 마지막이 여기서 이제 또 억울하게 일을 하려고 하다가, 참 항명으로 수사를 받고 보직해임을 당하고 했던 박정훈 대령의 명예를 회복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주현 변호사님 통해서 지금 최해병 특검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더 많은 관심과 뜨거운 열정으로 반드시 최해병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주시기를 김주현 변호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주현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정말 참 너무 든든하지요. 해병대 출신의 김주현 변호사님이었습니다.